안녕하세요. 제겐 요즘 머리가 깨질 듯이 큰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나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 처제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처제의 돌발적인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아내와 처제는 다른 자매보다도 각별한 사이입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6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이 고민이 시작되었죠. 아내는 공학 박사의 연구원이며 처제는 연극 영화가 나와서 백수인데 간간히 오디션은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에 출연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작품에 나온 건 직접 보지는 못한 상황이죠. 처갓집 장인어른 장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원래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지만 장인어른이 하시던 사업이 좋지 않아져서 지금은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셨죠. 결혼할 때만 해도 엄청 호화로운 결혼식의 지원도 많이 해주셨지만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지금은 저도 몇 달간 도움을 드렸을 정도로요. 아무튼 처갓집의 경제적인 난황으로 인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던 처제가 월세를 부담할 형편도 되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빼게 되었죠. 어느 날 평상시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장 처제가 내고 있는 월세도 부담이 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거나 일을 하기 힘드니까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1년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냐고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얼마나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잘 알았기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승낙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굳이 안 좋을 것도 없었거니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젊은 처제가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았고 처제 덕분에 알지 못하던 영화도 많이 보게 되었죠. 특히 영화처럼 잘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처제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던 짧은 바지를 입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처제가 경제력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히 배우 지망생을 하는 게 아닐 정도로 일반인과는 차이가 날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몸매가 다릅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다리도 모델처럼 길고 얼굴도 예뻐서 길 가다가도 다시 돌아볼 정도입니다. 한 번은 아내도 처제에게 옷이 그게 뭐냐고 하자 배우는 몸매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처제에게 말을 했는데 굳이 또 제가 처제에게 지적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처제가 문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보수적이고 생각도 제대로 된 여성이었죠. 아무튼 처제의 복장 문제로만 이런 고민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힘들게 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는 아내와 함께 처제랑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제는 형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지금 당장 결혼했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눈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하는 일도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고 솔직히 그때만 해도 설마 처제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은 잠시였고 그냥 처제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국제 컨퍼런스를 간다고 집을 일주일 동안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이 처제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는데 공기가 무겁다고 느껴질 만큼 무척 어색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이를 핑계 삼아서 자정이 넘어서 새벽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가기를 3일째 되는 날 밤이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봤더니 처제가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라고요. 방에 무슨 볼 일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처제는 조용히 다시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 다음 날도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제에게서 카톡이 왔죠.
형부 요즘 매일같이 야근하느라 힘드실 텐데 가능하면 일찍 들어오라며 맛있는 거 잔뜩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뜨끔하더라고요. 아내가 자리를 비워서 어색하다는 걸 너무 티를 냈나 싶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날 것 같다고 답장을 했고 평소보다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제는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 상이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놨고 처제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처제는 형부 얼굴 까먹겠다면서 장난을 쳤고 오랜만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금세 술에 취해갔고 처제는 갑자기 고민 상담을 털어놓더군요. 생각처럼 일 잘 안 풀린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짝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제 정도의 외모면 어떤 남자를 꼬실 수 없을까 싶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남자를 좋아하길래 처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냥 고백하면 거절할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라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부도 제가 고백하면 받아주려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서로가 술에 좀 많이 취한 상태라서 잘못 들은 줄 알았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아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총각 때 처제 같은 사람이랑 술을 마시면 너무 긴장해서 손이 덜덜 떨릴걸 하면서 웃었죠. 처제도 그 말에 기분이 좋은지 형부는 말을 왜 이렇게 웃기게 하냐면서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처제는 새로운 영화 추천을 해준다면서 영화를 텄고 처제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손을 잡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떠보니 처제가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꼬집고는 왜 손을 잡냐고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잠자고 있어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처제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10초 정도 되는 그 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었죠. 다음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처제에게 인사를 건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새벽 1시쯤 들어가서 6시가 되기 전에 집에서 나갔죠. 처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 대충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심란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처제가 어색해서 계속 새벽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행동의 아내는 제게 요즘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아내와 저는 제법 다투기도 했죠. 그렇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처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각별한 자매 사이가 깨져버릴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처제가 발뺌이라도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짐작이 그랬을 뿐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처제가 제게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깐요. 그렇다고 대뜸 처제에게 가서 처제 나 좋아하지?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뭐 저러다가 처제에게 남자가 생기면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여배우처럼 예쁜 처제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을 저질러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동생과 만날 수는 없는 거였고 사람이 아니고 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처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내와 사이도 좋았는데 지금은 살짝만 건드려도 싸움이 나는 냉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외출을 해서 들어오지 않았던 날 아내와 같이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처제를 내보내는 게 어때? 우리가 월세를 대주자라고 물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케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월세 대주면 적금이나 할부금은 어떡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괜히 갑자기 처제에게 그런 말로 압박을 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일에 전념을 못할 거라고 했죠. 솔직한 이유가 목 끝까지 차올라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처제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한 건 없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처제를 꾸짖을 걸 그랬네요. 그날 이후로 처제에게 계속 냉랭하게 대하니까 대충 알아서 하라는 암시는 준 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제도 대충 아는 듯한 눈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아내는 요즘 들어서 처제에게 왜 이리 쌀쌀 맞게 대하냐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안 보고 있을 때면 처제는 저를 보면서 눈웃음을 치고 계속 저를 쳐다봐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단순히 처제가 얹혀 사는 걸 싫어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 모습에 실망을 했고 부부 사이도 온기가 없어졌죠. 그냥 지내다 보면 시간이 약인 문제일 수도 있고 털어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네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와이프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추궁할 테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또다시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처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도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뒤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와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유부남이라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주변 친구들한텐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 저 혼자선 이성적인 생각이 힘들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봐요. 제발 욕도 좋고 조언이면 더 감사하지만 엄마라 생각하고 무슨 말이라도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내년이면 30인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내년에 37살이 되고 조그맣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4년 전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대학원생일 때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이 제게 번호를 달라 하셨고 술김에 번호를 주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남자친구가 없었던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외로운 마음에 그냥 연락이나 하고 지내려고 대수롭지 않게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로 결국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타입이 아니라며 대신 카톡은 열심히 하겠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던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정말로 전화는 밤에는 절대 안 되고 낮에만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게 남자친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해외 바이어들과 시차 때문에 저녁에만 일이 진행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그저 경영자들의 세계는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지금 저 말을 쓰는데도 제가 참 바보 같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순진했던 건지 아님 멍청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믿음을 줬던 남자였기에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지는 기간 동안 길다면 긴 4년이란 시간 동안 거의 싸우지도 않으며 행복하게만 사귀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서로 사랑했었죠. 아니, 저만 제 몸 바쳐 마음 바쳐가며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행복하게 만났었던 거네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건 4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왔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말로 꽃 좋아한다니까 꽃다발 사주고 뭐 먹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일일이 기억해서 사주는 남자친구였죠. 그냥 사소한 거부터 큰 것까지 다 챙겨주는 섬세함도 좋았고 여행 갔을 때도 급한 일 생기면 노트북 켜고 옆에서 짬짬이 일하는 그 남자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그는 이번 연도가 시작될 때 제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이번 연도부턴 저와 한 집에 살고 싶다며 앞으로도 평생 동안 쭉 연애하듯이 살자고 말하더군요. 결혼 날짜도 금방 잘 조율해서 잡았고
바로 양가 부모님도 배웠습니다. 워낙 저나 그 남자나 연애는 둘이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기에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 처음 뵀었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나마 어머님이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뭐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알 수 없게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냥 마치 대충 빨리 결혼해버리라는 어감이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많이들 싸우며 진행한다는 거. 남자친구가 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좋게 맞춰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남들은 결혼 준비 중에 엄청 크게 싸워서 파혼도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다툼이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구나 생각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그 남자 회사가 디자인 회사라 청첩장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직접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앞날을 생각해가며 지내던 중 한 달 전쯤인가 SNS로 어떤 여자분이 친구 추가를 하셨길래 그냥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으로 하는 건가 싶었는데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 스팸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친구 요청을 수락하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나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요청을 한 그 여자분은 그 남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3일 전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냐고 하며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 아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 사람하고 산지 15년이 된 여자랍니다. 처음엔 정신이 나가서 사기를 치는구나 싶어서 신경 안 쓰고 계속 무시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엊그제 밤에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멘탈이 무너졌고 하필 야근 중인 회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어제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다 맞더군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대학생 때 만났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혼을 했었답니다. 그 여자분에게는 거래처 미팅이니 뭐니 저랑 같은 말로 속여가면서 외박하고 여행을 한 거였고 전화가 저녁 시간에 안 된 건 집에 갔었던 거였죠. 워낙 경영하는 사람이 바쁘단 생각에 아내분도 뭐라든 언제 들어오든 많이 터치를 안 하셨답니다. 집에서는 또 그만큼 자상한 남편이었다네요. 저보고 저도 피해자이니 지금까지 일은 눈 감아주겠다면서 대신 저보고 헤어지고 떠나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자기 남편이 저를 찾으려 해도 못 찾을 곳으로 떠나달래요. 자기 애들도 둘이고 자기는 이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더군요. 저도 피해자인데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려왔던 행복한 그림도 깨지는 것 같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억울하단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벙쪄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곧장 퇴근해서 집으로 갔고 어제 연차를 내고서 그 여자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4년을 사귄 것도 결혼이 한 달 남은 것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 찾아뵀던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아내분도 서로 첫사랑으로 만나 10몇 년을 잘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긴 했었다네요. 아니려니 아니겠거니로 몇 년간을 참다가 결국 몰래 카톡을 뚫었고 다 알게 된 거랍니다. 애초에 그 남자 쪽 부모님은 아내분을 처음 결혼 때부터 탐탁치 않아 하셨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네요. 아내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남자한테 언제 제가 하냐고 맨날 물었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고 막아 서주더니 최근 들어서는 이혼해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여자가 안 돼 보이기도 하다가 제 생각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가 그 남자 생각하면 또 너무 울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이러다가는 정신병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을 밤새며 저와 비슷한 케이스들을 다 뒤졌습니다. 댓글들 보며 증거자료 녹음 짜잘한 캡처까지 하라는 말씀들 새겨 듣고 일단 모른 채 하며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사람 할 짓 못되더군요. 어제도 남자친구가 얼굴 보자는 거 얼굴 보면 아내 얼굴과 보지도 못한 애들 얼굴이 겹쳐 보일 것 같아 거절했었습니다. 우선 얘기는 내일 그 남자 만나서 얘기할 생각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다 알았다고 파혼하자고. 아니 파혼도 아니네요 이건. 그냥 제가 장난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쓰면서도 오느라 정신없는 제가 한심하고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한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남자도 못 사귈 것 같네요. 그냥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나이 먹고 어린 짓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40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만나서 결혼한 지는 대략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라는 것보단 제가 한 달간 일한 만큼 받는 식이라 매달 월급이 달라서 정확하게 기재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최소 450만 원은 받고 많이 받는 달은 7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11시입니다. 밥은 회사에서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집에서 소주를 먹습니다. 급여 통장 자체가 와이프에게 있고 전 매달 용돈을 받아서 쓰고 살았죠. 고작 하루에 10,000원요. 처음에는 이걸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정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그리고 담배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도 사 먹었습니다. 저거 다 해결하고 남는 돈이 하루에 대충 3,000원 정도 되는 거 모아서 오토바이 기름값 하면 정말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혹여 줄자라도 고장이 나는 날이면 저 3,000원에서 또 쪼개서 일주일을 모아서 공구 사고 공구가 고장 나거나 일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주는 정말 힘들게 버팁니다. 아무튼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오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며칠 전 장모님 생신이라 처가 식구와 함께 밥 먹는 자리에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처형 남편이신 형님과 처제 남편인 동서가 장모님에게 생신 선물로 돈을 드리는데 밥을 먹다가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프에게 따로 받은 돈도 없었고 지갑에는 달랑 5,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한테 집중되어 버렸고 제 아내는 옆에서 뭐 준비한 거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냥 지갑에 있는 5,000원을 건네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네요. 나중에 아이 엄마 통해서 용돈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와이프는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하지만 제 아내는 노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수입이 일정치 않네 어쩌네 말하더라고요. 그냥 와이프가 말하는 걸 느낀 그대로 쓰자면 저를 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는 술 한 모금 마시는 중에 갑자기 처형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 제부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아내가 지금 여유가 없나 보네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계속 이 일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단 내 시간이 없을 뿐이지 어디서 돈 못 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너무 불쾌해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실수할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오늘 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와이프랑 같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으면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엄마 생일인 거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고작 5,000원이 뭐냐고 막 뭐라고 하길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하루에 10,000원 받아. 너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시켜먹는 그 배달 음식값도 안 되는 10,000원 받으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란 거야? 네가 센스 있었으면 나한테 따로 돈 봉투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이럴 때 다 쓴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루 10,000원씩 한 달에 일요일 쉰다 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고기에 소주 한 잔 못 사 먹은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누가 쏜다고 할 때나 그때 가서 한 점 한 잔 얻어먹고 회식 때나 같이 한잔하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말도 못하고 말하면 제 아내를 욕하는 것뿐이 안 되고 속으로 답답하게만 있기 뭐해서 익명을 통해서 나마 어디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올려본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와이프는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서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들 다 헛소리다 뭐다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처가집에 간다고 딸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말리고 싶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오늘 쉬면서 혼자 술 마시는데 내가 왜 지금 혼자 술 먹고 있지? 하면서 핸드폰 보는데 정말 전화할 사람이 없더군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던 친구들과 동료들을 다 잃었죠. 결혼 후엔 연락을 안 하다 보니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제 인생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돈 어디에 썼는지 통장, 카드 내역을 보니 이해 못할 것들이 많더군요. 백화점 내역이라거나 처가집에는 큰돈 보낸 게 몇 번 있는데 저희 친할머니에겐 매달 20만 원 보냈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어머니이자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네요. 난 하루에 10,000원에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혼하고 6달 동안은 일 많이 안 했지만 딸 태어나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 죽어라 일하면서 점심 먹고 1시간 쪽잠, 저녁 먹고 30분 쪽잠 자면서 월급 600만 원 이하로 준 적이 없는데 지금 통장에 800만 원 이라니. 아내는 제가 출근하면 아침 대바람부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저는 회사에서 3끼 주는 거 꾸역꾸역 먹으면서 몸 힘들어서 비타민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3만 원 주길래 25,000원짜리 사고 5,000원 챙기면서 좋아했던 내가 진짜 등신이네요. 와이프 결혼 전엔 은행에서 일해서 돈 관리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결혼 전에 막 적금 어느 게 좋고 어느 은행이 금리가 좋다라고 설명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적금이 지금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장 내역을 찾아보니까 처형한테도 큰 돈을 보냈더라고요. 다른 직장 알아보라던 그 얄미운 사람한테도 돈을 보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도저히 혼자서 있기가 싫었고 같이 일했던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술 마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술값 10만 원 정도 썼네요. 이 간단한 걸 그동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저는 시간을 내서 은행을 다녀왔어요. 혹시나 다른 통장에 돈이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통장 새로 하나 만들고 제 명의로 된 카드 전부 다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진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혼 전에는 제가 모아둔 돈이 통장에 1억 8천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그 돈 다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처갓집에서 큰 돈 필요해서 좀 도와주고 처형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 돈을 빌려줬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다시 물었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생활하다 보니 돈을 다 썼다라고 하길래 그럼 적금은 들어놓은 거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싶고 도저히 말을 섞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적금 든 것도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장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언제 올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욕하는 글 쓰려는 사람이랑 같이 지낼 생각이 없다더군요. 왜 자기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그런 곳에 글을 쓸 생각을 하냐면서 오히려 제게 따지더라고요. 자기 가족들 욕먹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하길래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욕먹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친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져서 난 어디에도 말할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걸 물어보려고 글을 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 버렸다고 했고, 물론 내가 방관한 것도 있지만 너는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와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이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도저히 이 여자와는 살 자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서로 좀 이해해주고 살지 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는 아니어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말하며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니 딸 집에 보내겠다고 하셨고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와이프가 혼자서 집에 와 있더군요. 얼굴 보면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 답답하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는커녕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자기 기분이 가장 최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었으면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너랑 사귀면서 내가 나한테 수없이 헤어지자고 해도 난 너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 말할 때마다 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난 적어도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너에게 화 한 번 안 냈는데 이젠 나도 지쳤다. 너한테 상처되는 말 한 번만 할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내는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해보자고 했고 저는 집에 있고 와이프는 다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번 와서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저는 처가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처형 처제 와이프 이렇게 넷이 있더라고요. 처형 얼굴 보니 욱하고 화를 낼 뻔했으나 어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첫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고작 그런 일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처형한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 그거 벌써 1년 전인데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했죠. 그러자 처형은 그 돈은 제 아내가 빌려줬고 아내 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입금된 내역을 보면 제 명의 통장이라서 제 이름으로 입금됐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했죠.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까지 하루에 10,000원 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400 넘는 돈 주었습니다. 많게는 750만 원 줬고요. 그리고 통장에 1억 8천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 지났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상의도 없이 처형한테 빌려주고 그건 그렇다고 쳐도 따로 돈을 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나머지 돈은 당최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통장에 고작 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와이프를 감싸려고 자기가 빌려달라고 했다고 대답하셨고, 처형네도 갑자기 빚이 생겨서 자기가 와이프에게 빌려달라고 했다. 다 자기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렇게 얘기해서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와이프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드렸고, 저랑 와이프는 둘이 공원으로 가서 3시간을 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이죠. 아무튼 결론은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아이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그냥 장모님 도와드릴 때 빠져나간 돈, 그리고 처형에게 빌려준 돈 그걸로 정리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다 적고 나니까 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깊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게 서글프기도 하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디 이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위로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저랑 오빠랑 나이 차가 좀 있습니다. 오빠는 30 초반이고 저는 20대 중반이니깐요. 어릴 적부터 제 기적이고 목욕이고 엄마를 도와 절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며 언제나 아버지같이 대해줬던 오빠입니다. 그런 오빠가 어제는 곧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푸들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여자가 개를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미리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랑 부모님만 살고 있는 집이었고 저희 집에는 인사만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 외식하면서 밥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푸들 2마리 중 수컷은 예전에 자취할 때 윗집에서 학대받던 아이를 윗집 주인을 좋게 타일러서 겨우 데려와서 키웠던 아이고요. 암컷은 친구네 개가 너무 극성이라면서 저희 집에 있는 수컷 푸들이 외로울 것 같으니 저보고 데려가서 키워달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친구네 부모님도 네가 정 안 된다면 유기견 보호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 너무 안쓰러웠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교육을 다시 시켜서 많이 얌전해졌어요. 여기까지가 강아지들 설명이고요. 이번 달 초에 저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20일 정도 지났고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예전이나 같아요. 아무튼 오빠가 그 여자를 점심때쯤 데려왔더라고요. 개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날은 방에 2마리 다 넣어놨습니다. 점심을 먹고 왔다고 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집에서 TV 좀 보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더라고요. 그러고 부모님은 앞에 사람 좀 만나고 온다고 나가셨고 오빠도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랑 둘이서 귤을 까먹고 있는데 대뜸 그 여자가 강아지가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좋다고 달라들지도 모른다고 분명 수차례 경고를 줬어요. 싫어하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길래 안 무섭냐고 했더니 무서운데 같이 살 아이들이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보여주러 방 앞으로 가니까 애들이 열어달라고 방문도 긁고 하길래 얼른 열어줘야겠다 싶었는데 그 여자가 걱정돼서 무서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거나 도망가면 쫓아온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 좋다고 제 앞으로 와서 안기려는 암컷 강아지를 뻥 차버려서 애가 날아갔어요. 깨갱거리면서 기침도 엄청 하고요. 너무 놀라서 벙쪄 있다가 암컷은 얼른 안아주고 수컷은 사람을 좀 경계하는 편이라 자기 집에서 바들바들 거리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언니가 같이 살 애들인데 이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사람한테 안 달려든다네요. 진심으로 이런 이상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걔는 계속 낑낑거리고 눈물이 막 나는데 오빠가 무슨 일이냐며 왔더라고요. 언니가 대뜸 강아지가 너무 달려들어서 교육 좀 시켰다고 낼름 먼저 말하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이 여자가 우리 강아지 찼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안기려는 거를 날 밀치면서 발로 찼다고 얘기했어요. 오빠는 놀라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강아지 수컷은 바들바들 떨다가 큰 소리 나니까 무서웠는지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어요. 암컷도 바들바들 거리면서 숨도 힘들게 쉬는 것 같았고요. 바로 아빠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폰을 뺐더니 던지더라고요. 전화는 끊기지 않은 상태였는데 얼마나 세게 집어 던졌는지 그대로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이런 거 잃으면 좋냐고 네가 무슨 철부지 어린애냐고 그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니들이 키우는 개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키우는 애들이고 너네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 안기려는 걸 발로 차서 죽이려고 했고 니놈은 그렇게 니 좋다고 하는 애기들은 쳐다도 안 보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서 나한테 이 짓거리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오빠가 주말이면 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들이 오빠한테 안기고 저보다 더 좋아라 했거든요. 10분 동안 그 여자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눈만 껌뻑거리면서 쳐다보고만 있고 오빠는 제게 뺨까지 때리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 윽박지르고 혼내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아버지가 너넨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오빠랑 그 여자는 작은 방에 들어가고 저는 강아지들과 다른 방에서 부모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대충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타이르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라고 걔가 보고 싶다길래 보여주려고 문을 열었더니 걔를 찾고 내가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교육 방법이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고 나한테 놀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저 정신 나간 여자의 편을 들었다고 했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수컷은 무서워서 방에서 앉은 채로 오줌 누고 내가 안고 있는 애는 숨도 힘들게 쉰다라고 했더니 부모님도 표정이 굳어지셨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랑 그 여자한테 뭐라 한다고 작은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암컷을 병원에 데려가겠다면서 이동장에 넣고 준비하셨고 저는 옆에서 계속 울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는 오빠와 그 여자 데리고서 제가 있는 방에 와서 다시 얘기하라고 오빠 여친 말로는 자기한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서 그랬다며 또다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긴 그렇게 들었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윽박지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욕은 다 하면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처음에 개 보고 싶어 할 때 한 말이 뭔 줄 아냐면서 지네가 앞으로 키워야 할 개니까 인사 좀 한다면서 웃으며 나한테 부탁했단 걸 말해줬죠. 그리고서 얘네는 내 개고 니네한테 절대 잠시도 안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키우는 애들인데 니네가 뭔 자격으로 내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냐고 소리쳤더니 오빠는 걔한테 환장을 한 것 같다면서 쪽팔린다 하더라고요. 저런 걸 오빠라고 같이 살았었다는 게 너무 더럽고 싫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내 강아지 잘못되면 신고한다고 말했고 평생 원망하며 살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간다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아가씨 다음에 봬요 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하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길래 누가 너 같은 거 아가씨냐고 너는 다시 보는 날에 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데도 뒤돌아서서 싱긋 웃으면서 나갔고 아무튼 그렇게 결국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저 여자는 제가 오빠한테 뺨 맞는 동안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도저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낮 시간이었고 동물병원 문 열린 곳도 있어서 바로 엑스레이며 이것저것 찍어보니 크게 이상은 없지만 안정을 취해야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모유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강아지 지금 새끼 낳은 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모유 수유 중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이 사실을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드네요. 아직 모유 수유 중이고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발로 찰 수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20일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들 먹일 초유령 분유 사와서 모유가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한테는 있는 그대로 어제 있었던 상황 인터넷에 올릴 거고 내가 이상한 건지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 건지 물어볼 거라고 했더니 오빠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쓴 글이고 그 여자의 머릿속은 제가 알 길이 없으니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려 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지금도 어제의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나고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아무튼 제가 강아지에 정신이 나가서 오버를 한 건가요? 그 여자가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른 그런 사람이라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가족들과 오빠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이 글과 댓글도 전부 다 보여줄 생각입니다. 솔직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에 사는 31살 남자이고 동갑내기인 와이프와 지내고 있었죠.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게임 PT도 150만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아내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면서도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멍자국 잘 가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서 저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장모님과의 통화를 끊어버리더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주간 야간을 번갈아 가며 일을 하는 회사였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그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그날 저와 말다툼을 하고 와이프는 집을 나갔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숙박업소로 갔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와의 대화 녹음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 받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처가에 제가 본 영상 내용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였기에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남자한테는 몇백만 원 빌린 뒤에 잠수 타버리고 대부업에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그랬다더군요. 도대체 왜 결혼 전에 그걸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녹음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이더라고요. 그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녹음된 날짜들을 보면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먹고 노느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이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알아서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50만 원은 넘게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집에서 74만 원치를 긁었더군요. 무슨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에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에 이것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제게는 아이가 있기에 제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글쓴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봐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그러더군요.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하면서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 허락을 했었으니깐요. 아무튼 그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흔히 얘기하는 시댁구박 그런 건 옆에서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죠.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이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싶었습니다.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혼자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걸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였죠.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하더군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어서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날 정도로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 환장해 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풋풋하다거나 불안정한 커플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커플이에요. 원래 성격 자체가 저는 좀 독립적인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좀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 같은 여자는 절대 아니고요. 남친도 애기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독립적인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애교 많은 천상여자였는데 남친 때문에 지금 정신 나간 마녀 헐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프리랜서라 활동 시간대가 살짝 달라요. 남친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밤에 퇴근해서 새벽 1시쯤 자고요. 저는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낮에는 밖에서 사람 상대하며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혼자 새벽까지 일하다가 새벽 5시쯤 잡니다. 제가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다고 문자 보내고 나가면서 나간다고 문자 보내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길 일하고 전화합니다. 물론 가끔씩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갈 때는 문자를 못 보내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긴 하죠. 하지만 나가면서 문자를 못 보낸다 하더라도 저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남친은 다 알고 있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항상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주말에 낮이나 아침부터 약속을 하게 되면 전 그 전날 잠을 아예 안 자면서까지도 약속 꼭 지키고요. 어디 놀러가서 놀다가 새벽에 남친이 먼저 잠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혼자서 놀다가 잠듭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침 6시쯤 잠이 들 때는 남친 모닝콜을 해주고 그 전에 잠들 때는 아침에는 연락을 못하는 거죠. 남친은 출근하고 나서 이제 출근했다고 문자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 12시쯤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자기는 점심시간이니깐 밥 먹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것만큼은 좀 이해해달라고 해서 다행히도 이제는 점심시간에는 전화는 잘 안 하고요. 대신 끊임없이 문자를 하죠.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낮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전화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통화를 길게 잘 못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그렇게 문자 정도만 하다가 제가 일이 끝나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먼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는 그때가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려해서 빨리 끊어줍니다. 제가 워낙 그런 거로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도 자기는 언제든 전화하면 다 받을 수 있대요. 웃긴 건 그래놓고서는 남자친구도 회의 들어가면 전화 못 받더군요. 회식 자리나 일 미팅이 있게 되면 전화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너는 그럼 네 상사랑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전화 받을 수 있냐니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 받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난 네가 그런 상황인 걸 알면 너처럼 붙잡고는 안 있는다고 그냥 빨리 끊어준다고.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제가 일적으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전화해서는 제가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깐 이따 전화할게 하면 전화를 안 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아응하고 바로 끊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딘데? 언제 끝날 것 같은데? 등등. 결국에는 저도 참다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내죠. 어찌 보면 결국은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문제 가지고도 피 터지게 언쟁을 벌였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저건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걱정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100번 참고 양보해서 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밤에 하는 통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할 땐 일찍 끊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퇴근하면서 들어간다고 전화가 오죠. 그럼 또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남친이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전화를 하다가 할 말이 떨어졌는데 그냥 전화통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말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훨씬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만 하고 싶어서 주구장창 저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카운셀링 담당일 정도예요. 지가 전화했는데 별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분위기 유지하려고 계속 떠드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끝날 쯤이면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서 해나가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할 말 없으면 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을 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러도 아무 말이 없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슬슬 마무리를 짓고 그럼 좀 쉬고 이따가 자기 전에 전화해 이러면 삐지는 겁니다. 왜 자기랑 전화를 끊으려고 하냐고 합니다. 진짜 그때까지 계속 제 얘기만 듣다가 그 문제를 걸고 일어나면서 그걸 자신의 대화 화두로 시작하는 거죠. 혹은 제가 자기 전에 통화하자는 말이 끝나고 또 몇 초간 뜸을 들이다 겁나 깊게 한숨을 쉽니다. 진짜 그 한숨 쉬는 거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이러는 거 가지고 제가 환장할 것 같은 거면 제가 이상한 여자겠죠. 근데 매일 밤 저럽니다. 제가 좋게 얘기도 했어요. 아니, 통화를 계속 하고 싶으면
너도 네 얘기를 좀 해라. 네가 전화하면 네 원하는 대로 전화통 붙들고 네 원할 때까지 수다를 떨어줘야 하는 그런 말하는 인형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지면 전화는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밤 처음부터 전화 안 받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끊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제대로 받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끊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고 상대방 무한하게 싸가지 없이 갑자기 툭 끊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 머릿속에는 그저 제가 일 때문에 자기랑의 통화를 빨리 끊는다고 밖에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해도 이어나가지지가 않으니깐. 그럼 좀 쉬다가 이따 전화하라고 한 것인데 자기는 내가 이래 환장해서 자기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설사 진짜 일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해 못해줄 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더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프리랜서라 평일에 쉴 때도 많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주말만큼은 남친 생각해서 비워두고 평일을 혼자 보내게 된다고 일하는 남친 붙잡고 징징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평일에 일하느라 못했던 얘기는 주말에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부터 틀어진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언젠부턴간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심지어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얼마나 그 꼴을 많이 봐왔으면 형님도 참 이상하시다고. 누나가 어이없이 갑자기 뚝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언지를 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제 동생 항상 남친 편인 아이입니다. 근데도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식탁에 다 차려놓고 먹으려는데 전화 와서는 뭐 하냐길래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하면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전화할게 하고 끊으려 하면 또 몇 초 뒤 깊은 한숨. 진짜 빡칩니다. 그러면 남친은요? 이럽니다. 그럼 너랑은 언제 통화하냐고 합니다. 너는 나랑 시간대가 달라서 자기랑 통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네 말대로라면 그렇게 우리가 통화를 안 하는 사이라면 내 동생은 너랑 나랑 통화하는 걸 보지도 못했어야 정상인데 이젠 걔조차도 지긋지긋해 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통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끊으려는 것뿐이라고. 근데 아까는요? 아니 나다를까. 또 똑같은 얘기 나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사납게 나오니깐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도 아니고 순서는 똑바로 하라고. 내가 사납게 해서가 아니라 네가 먼저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내가 언능 잘 자라고 한 거고 거기서 또 네가 삐치고 기분 안 좋아졌길래 내가 폭발한 거라고. 아니 자다 깨서 새벽에 전화 온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여 자라 그러지. 거기서 또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떨고 있습니까? 내가 여지껏 만나오던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거로 지적을 받고 똑같은 거로 싸운다면 그건 내 잘못이겠지만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 가지고 싸워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고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 바꿔 생각도 좀 해보고 고쳐볼까 노력이라도 해야지. 매일 밤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남친은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절 너무 사랑하고 제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으니깐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근데 진짜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너가 자꾸 그러는 통에 나 네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 점점 더 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진다. 노이로제 걸렸다고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이해 못해주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남친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고칠 테니 소중한 의견 솔직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